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제한군인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현재 대한민국 제한군인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요? 대한민국 제한군인회가 제일 활발하게 잘 됐을 때는 장태환 장군께서 재임했던 1994년부터 2000년,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4년간 해서 한 10년, 노무현 정부 과정에서 한 15년간은 정말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참군인 장태환 장군께서는 사리사욕이라는 것은 거의 취하지 않았고, 워낙 존경받는 분이어서 국회에 들어가면은 여야 간에 기립을 해서 회장님 존경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정무위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장태환 회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박주선 씨가 간사가 돼가지고 그때 활동을 하면서 7천억을 증액을 시켜서 영천 호국원과 임실의 호국원 등 현안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이후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부 대통령 지도자도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 제한군인에도 장태환 장군 이후로 이상원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회장일 때 그런대로 겉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권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다음에 7천억을 이렇다면 결손을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돈을 쓰고 자기 그 돈을 대서 했던 참모들이 제한군인회를 전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업 간에 그 보증을 쓰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 5억을 얻어먹고 막 도장을 찍어버려가지고 7천억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흑역사가 있었는데, 그 일 뒤를 이어서 또 회장이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돈을 벌어서 시도, 시군구, 산하 단체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 지원금이 거의 끊겨가지고 매우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제한군인회는 수구적이고 그 부정적인 부정 축제를 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제한군인회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한군인회가 좀 개혁이 돼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요. 현재 제한군인회 중앙회장을 간접선거로 뽑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접선거로 해서 뽑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인맥, 그리고 이제 금권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지금은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신협도 예전에 간접선거에서 다 직접선거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제한군인회도 어떤 선거 제도를 좀 개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제대군이 제한군인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200만 명입니다. 회비를 내면 정회원이고 회비를 내지 않으면 준회원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회비를 내신 분들이 150만 명입니다. 그 150만 명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 중대장이라든가 제대할 때 강권에 의해서 냈던 분들이 있고, 자발적으로 냈던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한군인회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제한군인회가 일반 제대군의 권익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회원에 가입해라 하는 이야기도 미처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큰 원인이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가 간선이라는 문제점도 있지만은 그 대의원 중에서 대의성이 없는, 이렇다면은 선출되지 않고 임명해갖고 인준을 받은 이런 숫자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고, 350명도 안 된 인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다 보니까 분 임명을 통해 가지고 기초 작업을 한 다음에 돈을 써서 매표 행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몇십 배를 이렇게 다시 부정부패라도 빼먹는 이런 형태가
문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 선거 제도를 직선제로 회비를 낸 사람 현재는 150만 명이지만은 앞으로 보훈, 향군, 선진화 전국 연대가 결성이 돼 가지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그 문제가 바로 전국에 한 3, 40군데의 호텔급의 휴양소를 지어서 제대군인하고 배우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례 제도의 안장 제도에 역시 회비를 낸 회원과 또 배우자 가족을 이렇게 혜택을 준다면은 자발적으로 1,200만 명이 회비를 냈고 가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정치권에서 이런 기초적인 보훈 정책을 쓰기 전에 제한군인은 자체적으로 민주화하고 개혁을 해야 입장도 있고 체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한군인회가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중앙회는 또 어떻게 개혁을 하고 14개 시도회가 있고 223개 시군구가 있는데요. 또 읍면동회 이런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제한군인회가 앞으로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제한군인회 중앙회장을 회비를 낸 그 회원의 직선제로 바꾸고 개혁을 한 다음에 제한군인회 중앙회장은 제한군인의 정체성을 첫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한군이 어떤 단체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조직원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를 해서 또 제한군인의 회원들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정치권에 정당한 주장을 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제한군인 중앙회장의 제일 큰 책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한군인의 중앙회장이 거의 대면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모으는 일을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있었던 비대면식으로 총회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총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는 적이 없어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아주 정말 시군구나 시도보다도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14개 시도는 그 중간적인 역할에서 역시 그 지역의 현안 문제에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 시대 정신을 구현을 해야 제한군인의 존재감도 있고 또 그 참여도가 높으리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또 중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223개 시군구와 그 밑에 이제 3,800개 정도의 읍면동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에서 읍면동까지 회장이 있고 실시로 회원이 1,000명 이상 넘은 조직은 제한군인회입니다. 막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목소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그 보훈 정책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을 서야 하지만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읍면동까지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카톡 단톡방을 운영하고 해서 서로 소통하고 어떤 그 지휘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군인회가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되면 제대군인과 보훈 가족들한테는 꽤 많은 좋은 영향 또 혜택들이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제한군인회만 나지면은 그냥 혹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민주적인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미국의 제한군인회나 서구의 제한군인회를 보면은 미국에는 2010년도 기준입니다. 제대군인이 2,400만 명, 배우자, 가족까지 해서 7,100만 명을 옅은 의미의 수혜 대상자로 넣어가지고 그 7,100만 명을 지휘하는 중앙회장의 계급이 병장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한군인회가
완전히 그 일반 제대 인군의 박사가 분야별로 몇만 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민생이라든가 보훈이라든가 안보라든가 국방에 대해서 분야별로 수없이 많은 토론을 해서 정제된 그런 안을 제한군인 회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또 정부의 정치인들의 제공을 해서 그야말로 중도적인 그 애국단체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보훈 향군 정책 선진화 예. 정책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보훈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20년 전에 뜻을 두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렇게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전남대학교 다닐 때 70년도 중반에 흥사단 아카데미 독립운동을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주창했던 흥사단의 아카데미 회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민족의식, 사회의식 이런 걸 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ROTC로 해가지고 뜻하지 않게 우리 분단 6.25 때 가장 처절한 격전지였던 백마부대 우측에 있는 피해 능선과 저격 능선이 있는 거기에서 제가 철책에서 통문장을 했습니다. 다대포 통문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다면 철책으로 넘어가는 문을 관리하면서 거의 1년 이상을 그 부관을 보면서 그때 정전 6개월 사이에 피해간에 7만 명이 그쪽에서 전사를 해서 뼈도 수습 못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영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힘없는 민족이 전쟁으로 이렇게 수많은 그 참전 용사가 전사를 해갖고 뼈도 수습 못하는 그 현장을 보고 정말 국력을 길러서 다시는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을 해가지고 옛날 고구려와 같은 우리 민족이 융숭했던 그런 어떤 국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제대를 해가지고 제한군의 회장을 하면서 장태환 장군을 1994년도에 숙명적으로 그분을 뵙게 되어가지고 그분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뒷바라지를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2004년도에 제가 당시에 고재유 시장, 강주시장하고 기관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별로 그냥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한국 보훈 정책의 현실과 국가 발전에 대해서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시에 그 같이 강조 시민사회단체 창립 상임 공동대표였던 조선대학교 오수열 학장이 저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보훈 정책 그 선진화를 위해서 하려면은 박사과정을 해서 해야만이 깊이도 있고 권위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에 제가 그냥 옳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시작을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때까지 제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다 경제학 석사과정을 다 마치고 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다면 박사과정을 하려면 석사과정이 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시험을 보고 논문을 써서 2년 동안에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2006학번으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거쳐서 12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고 또 이 사업을 한번 해야 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다시 지금 1년 반 전부터 모든 보훈단체를 제가 발로 떼고 그 실상을 파악을 하고 또 국회에 가가지고 한 7일간 이런 열악한 보훈 정책을 설명하고 제가 박사 과정에서 그 얻은 논문을 서명해서 전달하고 설명을 하고 오늘날까지 1년 반을 이렇게 지속되게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제한군인회 회원부터 시작을 해서 영암군 회장, 광주연남 제한군인 회장,
지난 4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40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 또 그중에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그 시대 정신인 그때 당시에는 국산품 애용이었습니다. 국산품 애용의 상징적인 것이 양담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온 조직원들하고 양담배 추방 운동을 벌려서 아주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값도 팔지 않는 무결점 지점으로 이렇게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주 전남 제안군인회장을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돼갖고 이제 정말로 그때부터 제가 강주 시민사회 총연합도 만들고 이미 제가 제2시 회장이라든가 또 스포츠계에서는 강주 전남이 합해졌을 때 족구 쇠박사쿠를 제가 창립해서 전국대회를 3번을 영암에서 개최를 했고 정말 부당한 예우를 받았을 때는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원들을 집약을 시키고 단합을 시켜서 싸워서 하는 그런 전통을 세웠고 그걸 계기로 해서 강주 전남 제안군인회가 27개 시군구 회관을 어떤 형태로든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 제가 했던 역할과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6.25 참전용사들에게 그 수당을 받게 해준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제안군인회의 상황 그리고 김성대 회장님께서 제안군인회 광전남 회장을 맡으시면서 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